20세기 소년소녀 본격 90년대 언저리 추억팔이 팟캐스트 462회 시작하겠습니다. 자기소개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웃음소리 담당 쇼고요. 네, 미입니다. 네, 사카린입니다. 네, 우리가 지난번에 녹음한 이후로 한 3주 만에 모였나요? 네. 그렇죠. 네. 오랜만에 모였습니다. 이번 주랑 다음 주 할 얘기는 추억의 닥터 슬럼프와 소년소녀, 아마도 2부작이 될 것 같습니다. 추억의 만화 닥터 슬럼프에 대한 추억이 있으시면 팟빵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우리가 그 오랜만에 모아서 그런지 그 팟빵 댓글이 굉장히 많이 쌓여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읽을 수 있는 데까지 읽을 테니까는 우선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띨봉님께서 이거 이제 미래편 얘기입니다. 감시사회류의 디스토피아 영화로는 이온플럭스, 브라질, 다크시티, 코드명 제이, 세레니티, V4 벤데타, 가타카 등 여러 가지가 떠오르네요. 라고 하시고, 백투더퓨처 2,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처럼 미래를 그렸는데 이미 그 연도가 지나가버린 영화들도 해당 연도에는 얘기거리가 됐었죠. 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그 유명한 애니메이션 있잖아요. 2020 원더키디. 아, 네네네. 뭐 그것도 사실 네. 딱 그런 거죠. 네. 그리고 이분이 언급하신 영화 중에 이제 브라질이라는 영화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영화거든요. 혹시 뭐 이 영화 아세요? 얼굴 벗겨지는 영화죠. 네. 네. 얼굴 껍데기 벗겨지는 영화 아니야? 제가 잘못. 좀 더 정보를 주시면 안 돼요? 그 둔갑을 하는데 그 가짜 피부 같은 걸로 덮어가지고.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거죠. 네네. 뭐라고 하지? 무슨 영화를 헷갈리고 너무 알고 싶어. 그런 영화 있어? 뭐지? 그건가? 저기 뭐 미션 임파서블 아니야? 무슨 서울 아니야? 아니 여러분 얘기하고 계세요. 네. 네. 이게 보면은 주인공이 이제 공무원인데 그 약간 꿈속의 여인을 찾다가 이제 약간 나락으로 간다 뭐 이런 식의 영화 그런 영화. 아, 네, 꿈에서 네. 맨날 만난 연인이 있는데 그렇죠, 네. 그 사람은 어디선가 현실에서 본 것 같아서 그렇죠. 찾아가다가 네. 이 도시에 숨겨진 비밀이랑 마주하게 되는 그러니까는 뭐 이런 건가요? 체제에 정복해버리는. 아. 그렇죠. 그 이제 말씀하신 영화 중에는 그 이온 플럭스는 전 되게 좋아하는 영화인데 이게 굉장히 그런 화면이 엄청 때깔이 되게 좋아가지고 되게 많이 찾아봤었던 영화입니다. 약간 여자분이 주인공이었죠. 맞아. 예, 맞아요. 내가 여인의 음모 브라질 그걸로 기억하고 있어. 여인의 음모. 근데 그런 장면 나온다고요? 그게 가짜인데 뭔가 그게 무슨 기억났어. 그게 뭐냐면은 주인공의 어머니가 네. 그 성형 중독이에요. 그래가지고 담당 의사가 늘어진 피부를 핀다고 이렇게 물리적으로 막 피부를 늘리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걸 보고 하신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그 장면만 생각이 나는 거죠. 네, 아니 진짜 맞았던 거네요. 네 맞아요. 네. 어. 우리 아버지가 안 받겠니 이걸? 네. 껍데기를 벗겨지는 거 아니고 아니, 근데 뭔가 살껍질을 늘려가지고 살을 피는. 뭔가 그런 그로데스크한 장면이 네, 뭔가 약간 있었어. 실리프팅 같은 그런 느낌인 거죠. 말하자면은. 네. 왜 그런 것만 기억에 남을까요? 그러니까는 이 영화가 좀 블랙 코미디적인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기억나는 게 이게 그거예요.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그 컴퓨터의 모니터가 손바닥만 해져요. 예. 근데 손바닥만 해지니까 이번에는 너무 작아서 안 보이니까는 모니터 앞에 이따만한 그 돋보기를 놔둔다는 약간 아이러니한 설정인 거죠. 확대경 이런 거. 네, 네, 약간 그런 식의 약간 그 블랙 코미디. 그리고 이제 그런 되게 멋있는 집인데 그 덕트라고 하죠. 공조 설비가 엄청 지저분하게 나와 있어가지고 완전 그 인테리어를 다 망쳐놓는. 근데 그러면은 그 공조를 숨기면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걸 숨기는 것이 아니고 그 TV CF가 나와요. 디자인이 예쁜 덕트입니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블랙 코미디가 있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진짜 딱 저희 아버지 취향이시네요. 이거 제가 좋아하는 영화 가지고 얼마 전에 또 디즈니 플러스에서 있어가지고 다시 봤습니다.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여튼 감사합니다. 그리고 토크라님께서 저는 어릴 적에 삼겹살 털 때문에 꺼려 했었습니다. 요새야 삼겹살 털 보기도 힘들지만 예전엔 심심찮게 볼 수 있어서 삼겹살보단 껍데기 없는 부위 고기들을 선호했었어요. 돼지 기름도 아버지 고혈압 고지혈증 때문에 엄마가 일일이 다 떼어내고 먹었습니다. 현재는 돼지 기름이 영국 BBC가 선정한 슈퍼푸드 8위라니 민씨와 민씨 어머님께서 선견지명 승자가 되셨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기사를. 이게 그 기사 2025년 4월에 올렸던 세계 건강 음식 8위가 이제 돼지 기름이다. 이런 식의 기사를 올려주셨더니 파다다당님께서 이게 버터지라고. 네. 제가 이 부분을 다시 이제 들었거든요. 네. 너무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을 하는 그 타이밍이 너무 웃겨가지고 좀 빵 터졌어요. 이게 버터지. 네. 그래서 저는 이 기사를 장모님께 당신의 숙적이 죽지도 않고 돌아왔어. 안 통할 것 같은데. 네. 근데 그래봤자 우리 엄마는
그럼 뭐해? 내가 맛이 없어서 안 먹겠다는데. 그렇지. 아, 그렇지. 네, 라고 하실 이거는 분이죠. 무적의 논리가 있습니다. 네. 어른들만이 낼 수 있는 무적의 논리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건강 때문이 아니라는 걸 자백하면 내가 이해할 수 있다 이거죠. 자꾸 건강 탓을 하면서 맛 없는 걸 먹겠다는 건 오케이. 그렇죠. 그 돼지고기 털은 특히 족발 같은 경우에는 면도기로 밀고 그 토치로 태우라는 태우죠. 그렇죠. 거는 네. 그 아예 요리책에 써 있더라고요. 그렇죠. 다만 집에 토치가 잘 없다는 게. 네. 뭐 그렇긴 네, 하죠. 여튼 감사합니다. 우지말차님께서 디스토피아 영화는 이병헌의 콘크리트 유토피아, 장동건의 2009 로스트 메모리즈라고. 이 2009 로스트 메모리즈가 있었군요. 그렇죠. 이거 옛날에 나와봐서 다뤘었죠. 기억이 안 나네요. 이 영화를 다룬 게 아니라 장동건 연기 얘기하면서 그냥 그렇죠. 얘기했던 네. 것 같은데요. 아니 그 네. 일본 배우랑 뭐 비교하고 이러는. 네. 근데 저는 이 영화는 진짜 까마득해가지고 2002년인가 영화일 겁니다. 영화 자체는. 이게 그거죠. 그 뭐야 한국이 일본의 지배를 받은 채로 이제 현대가 돼가지고. 네. 네. 가상미래 같은. 네, 조선 총독부 이래가지고 명동에 그 도로 간판이 일본어로 써 있고 홈마치 이렇게 써 있고 막 그랬던 네. 기억이 나는데 여튼. 그리고 이분께서 종묘 놀러 갔다가 안국역에서 지하철 타고 충무로에 내려서 명동 쪽으로 걸어갈 때쯤 돼지고기 2편을 들었는데 사카리님께서 명동에서 돈가스 먹은 이야기 하셔서 성지순례하려고 네이버에 사카린 명동 돈가스 검색해도 안 나오네요라고. 네, 전 집에서 튀김도 안 해요. 네. 명동 돈가스 치면은 되게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명동에는. 그죠. 많이 네. 나옵니다. 제가 알기로 이런 가게들이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명이랑 음식 이름이 둘 다 일반 명사잖아요. 그래서 뭐 강원도 막국수, 명동 돈가스 이게 상표에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예전에 남산 돈가스 문제도 있었죠.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런 평범한 창업을 준비하신다면 명동 진짜 돈가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자기 포인트를 넣어야지만 이 상표권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오. 네. 또 쓸데없는 지식이 들었습니다. 유용한 지식. 앞으로 이제 저기 뭔가 식당 차리시는 분들 네, 위해서 유용한 지식이네요. 네, 그러면 그런 게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언젠가 차릴 수도 있으니까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이미 1인 사업자시잖아요. 네, 식당 네. 한다면 여튼. 네. 이분께서 계속 2018년 부산 여행 가서 돼지국밥을 사 먹고 아빠한테 부산에서 돼지국밥 먹어봤다고 자랑해서 2019년 아빠랑 기차 타고 부산 가서 돼지국밥을 사 먹고 2020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부산 가서 돼지국밥을 사 먹었는데 순대국밥만 이야기해 주시고 돼지국밥은 이야기 안 해주시다니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돼지국밥 이야기를 안 한 게 첫 번째로는 저희가 서울 경기 지방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서울 경기에는 돼지국밥 관련된 오랫동안 장사한 집이나 이런 집이 없고 그래서 저희 경험 기반으로 얘기해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도 부산이나 뭐 이렇게 놀러 가면은 맛있다고 하는 돼지국밥집 몇 번 가보긴 했는데 어떤 게 진짜 맛있는 건지에 대해서도 아직 말할 정도로의 어떤 경험이 쌓이진 않더라서 제가 그래봐야 한 4, 50그릇 정도 먹은 것 같거든요. 우와, 그 정도면 많이 먹은 거 왜냐면 이제 아닐까? 무조건 어딘가 이제 놀러 갔을 때 그 동네에서 이제 판다고 하는 거를 먹으니까 부산 가면은 보통은 이제 한두 그릇 정도 먹고 오니까. 근데 그런데 이제 그냥 제 경험상으로는 되게 맛은 있는데 사실은 맛의 어떤 방향성 자체는 순댓국이랑 비슷한 느낌인데 안에 들어가는 재료랑 그다음에 전구지를 넣어서 어떤 맛을 내냐 이 부분이 다른 거더라고요. 근데 막 어디가 빼어나게 맛있다라고 추천하기도 조금 어렵고. 왜냐면 그게 네. 저희가 그 음식이 지향하는 어떤 아이디어한 맛을 모르는 느낌? 맞아요. 아직까지는? 그것도 있고 가장 중요한 건 또 추억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아셨죠? 감사합니다. 크레이시79님께서 돼지머리가 웃는 이유는 도축 과정에서 전기 충격기를 사용하면 근육이 수축해 생기는 현상이라네요. 사후 경직이 풀어지면 표정도 풀릴 것 같긴 한데 거기에 대한 추가적 설명은 찾지 못했습니다. 아마 수요가 있으니 그 상태에서 바로 살만해서 고정하는 게 아닐지라고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사후 경직이 풀리기 너무 전에. 슬픈 얘기를. 근데 저도 단백질 이 익히는 글을 거지. 보고 구글에서 돼지 사진을 많이 찾아보니까는 기본적으로 살짝 웃는 상이더라고요. 살아있을 때도. 살아있을 때도 평소부터. 근데 그거를 잘 인지하지 못했던 이유가 코가 크니까는 입이 잘 안 보여. 네. 코가 일단은 맞아. 코로 시선이 가기 때문에.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입이 좀 웃는 쪽이고 그리고 이제 눈을 감으면 살짝 이게 약간 이렇게 갈매기 눈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웃는 느낌이 되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아. 옛날 어린이 수수께끼 책에 돼지는 죽을 때만 하늘을 볼 수 있다. 막 이런 거 있었어. 왜? 항상 아래쪽을 보고 있잖아요.
약간 목이 굳어 있고. 그치. 목이 굳어 있죠. 그래서 네. 죽을 때만 하늘을 보는 동물은 이런 수수께끼가 있었어요. 근데 죽을 땐 어떻게 하늘을 보지? 우리가 눕혀놓을 수 있잖아, 이렇게 뒤집어서. 뭐 그런. 근데 목이 굽혀졌으면 이게 똑바로 엉덩방아로 앉은 상태로 앉아야지만 하늘을 보는 거 아니야? 민님,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야, 오히려 그 곤충이 죽을 때만 배를 깐다라는 거 그게 더 맞는 얘기지. 그치, 그치. 그러니까 뭐 그런 그럴 식으로 수 해서 어린이 수수께끼 여기서 무슨 스핑크스 문제가 정말 하루를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약간. 왜 곤충들은 죽을 때만 배를 까요? 그것도 이유가 있을 거예요. 있어 분명히. 네. 뭐 왜일까? 네. 뭐 체내 가스 뭐 이런. 일단 뭐 무기 중심의 위치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 뭐. 개미 같은 것도 평소에는 항상 엎드려 뭐 있지만 그러네. 뭐 죽을 때만 눕잖아. 포켓벌레나 이런 것도 약을 쓰면 그때만 뒤집어서 그렇지. 죽어있잖아. 그러고 보니 그러네. 그래.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찾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네. 네. 스팅크스한테 물어보시고요. 네. 네. 여튼 감사합니다. 폭풍 같은 남자님께서 소 다음이 없다니요. 오리도 있고 양고기도 있고 먹는 이야기 할 때 제일 신나면서 추억의 고기 시리즈가 군대 시리즈보다 더 적을 순 없죠. 20소서는 크게 보면은 추억의 영화 이야기랑 추억의 먹거리 이야기라고 봐야겠죠라고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것도 있고 이제 뭐 부산물 시리즈도 있고. 그렇죠. 소 다음이 없다는 얘기를 우리가 했나? 뭐 아니요, 있을 거예요. 특수고기가 앞으로 있습니다. 네, 했어요. 있어요. 계속 있습니다. 네. 물고기도 있고. 물고기. 예. 네.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물고기. 왜? 그러니까 물에 사는 이제 그 친구들을 일단 먹을 거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맛있잖아요. 제일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녹음 끝나고 맞아. 스시 먹으러 가자고 해서 맞아. 네. 드릴 말씀이 없긴 한데요. 이제 밖에서 노는 그 뭐 말, 양, 닭 그런 친구들이 어머 육고기가 뛰어논다 이런 말을 안 하는데 어항에서는 어머 물고기들 놀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 그러네. 그런 의미에서 무서운 말이다 이거지. 그렇다고 해서 생선이 있어라고 하기도 이상하고. 생선이 헤엄을 쳐요. 저 어렸을 때 생선이라고 했다가 혼난 적이 있었거든요. 왜요? 아니 저 생선은 먹을 거에만 쓰는 말이다. 그럼 뭐 도대체 그 쟤한테 무슨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물고기도 물고기죠, 어쩌고 물고기. 근데 물고기도 뭔가 말 아니야? 그러네. 먹을 것처럼 보는 말이잖아. 어류라고 하면 되겠네. 어류. 어류가 헤엄쳐요. 어머니 저 어류가 헤엄치고 있습니다. 저 그래? 어류는 참 활기차네요. 저 포유류들을 보니 기분이 좋아지네요. 막 이런 거. 그러니까 그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뭔가 생각해 보니까 그냥 중립적인 단어인 줄 알았는데 이거를 그러면 쟤네들이 먹을 거로 보고 역시. 있다는. 네. 예. 야, 여튼 허니신디님께서 제 인생의 첫 주거지가 아궁이로 밥을 짓는 집이었어요. 10살 여름까지 살던 곳이었는데 9살 무렵에 제가 냉장고에 있는 삼겹살 몇 점을 석쇠에 펼쳐 아궁이 숯불에 올려 구워 먹어드렸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와 같이 하는 저녁 밥상에 저 혼자 그 고기를 가져다 먹는 걸 몇 번 반복했던 기억이에요. 그 꼬맹이가 혼자 그렇게 고기 먹는 모습을 보며 어른들이 어떤 생각을 하셨을지. 맛소금과 숯불 직화가 조화된 그 삼겹살이 여전히 생각나는 추억입니다. 근데 가끔 펜션 같은 데 가서 숯불에 구워 먹는 고기보다 집에서 무쇠팬에 구워 먹는 고기가 만족스러운 걸 보면은 전 혼자 해먹는 게 딱인 것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쵸. 근데 부모님은 되게 뿌듯하셨을 것 같아요. 엄청 대견했을 것 같은데요. 야, 근데 10살이 네. 혼자 고기 구워 먹는 거 쉽지 않은데. 그것도 엄청. 속세로. 네. 속세로. 귀엽다고 했을 것 같은데. 많이 실패를 아마 앞에 했겠죠. 아, 그렇죠. 내가 요맘때 가능했던 요리는 계란 후라이. 아, 그것도 대단한 거죠. 일단은 가스레인지 불을 킬 줄 아냐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네. 저 이때부터 그 콩킹 소세지 구워 먹기 시작했습니다. 요맘때쯤이었던. 엄마가 못 먹게 했기 때문에 몰래 콩킹 소세지를 냉장고에 옮겨서 역시 녹여서 젓가락으로 꽂아서 역시. 엄마 잘 때 미리 혼자 구워 역시 먹고. 의정부의 아들. 예. 근데 보통 엄마들은 이렇게까지 자식을 안 먹이고 싶으면 사놓지 않아요. 아, 그러네. 아, 엄마는 소세지를 나랑 같이 먹고 싶었던 거야. 아, 내가 생각하기엔 그래. 그러니까 가족이 같이 먹으려고 사놓은 건 같이 먹자라는 의미지. 네, 뭐 그런 거 가지고 뭐라 하지 않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욜럼님께서 뭐니 해도 20소스는 먹는 얘기가 찐인 듯 드라이브 페프 파케입니다. 엄마한테 영업해서 저희 엄마는 민사카린 커플이 최애 커플이 되어버리셨답니다. 시호님이 엄청 귀여워하시면서 듣는 모습이 눈에 선함. 저희도 바로 그 포지션이랄까. 매일 다시 최애 편들 열심히 재탕 3탕 중. 고기 편들은 진짜 레전드네요. 엄마랑 좀 다퉈서 말도 안 하고 있다가도 20소설을 틀면 바로 이야기 터버리는.
오늘 고기편 듣고 지역 명물편 이어듣다가 차에서 30분 더 있다 집에 들어갔어요. 엄마랑 엘베에서 웃는 주름이 너무 선명해져서 또 빵 터졌네요. 그래서 오늘 꼭 감사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항상 감사하고 사랑하고 좋아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20소서 진짜 킹왕짱. PS 엄마가 민님 진짜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저희 엄마도 먹짱이셔서 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굉장히 기분 좋아지는 댓글이네요. 그러네요. 네, 감사합니다. 빌려드리고 싶어요. 아, 민 씨를 빌려드립니다. 누구 네. 멋대로요? 아니,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식욕이 떨어질 때 민씨를 보급하면 본인의 그 식욕보다 조금 더 먹게 되는 효과들이 있거든요. 약간 리얼 먹방 같은 거네요. 네. 저희가 실제로 사촌 누나가 좀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밥을 잘 못 먹었던 시기가 있는데 그때 그래서 실제 가족이 저를 불러서 얘기했죠. 네, 그래서 병원 가서 막 네, 먹고. 맞습니다. 뭐, 열받게. 예. 누나 이거 안 먹어? 열받으라고 먹은 거지만은 당사자는 되게 도움이 됐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때 약간 경쟁심에서 뺏기기 싫어서 뭐라도 하나 더 먹게 되는. 그렇죠. 이게 당해봐야 아는 거거든요. 내 밥그릇에 있는 소세지가 없어져 봐야 이제. 보급해드리고 싶습니다. 여튼 그 고기편은 소고기 2편까지는 했는데 그 다음 3편은 좀 더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하도록 할 테니까는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니버시티 리님께서 제 기억에 첫 구운 소고기는 갈비였던 것 같네요. 기억하는 이유가 갈비 때문이 아니라 반찬으로 나오던 아주 얇게 채 썬 오징어에 깻잎 등 야채에 묻혀주던 것이 너무 맛있어서 갈비보다는 그 반찬이 더 기억에 남네요. 가장 어릴 때 먹은 기억이 나는 소고기는 저 역시 장조림이네요. 저희 집은 양을 늘리려고 하셨는지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섞어 만들었는데 나름 골라 먹는 재미는 있었어요. 그리고 고급 부위는 제 돈으로 먹어본 적이 없고 사회생활을 하며 회사에서 회식이 있을 때나 먹는 것 같네요. 저의 첫 꽃등심도 10년 전에 회사 돈으로 먹었던 것이 처음이었네요. 가격은 정말 볼 때마다 사악했지만 남의 돈으로 먹는 고급 고기는 정말 맛있었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드리겠습니다라고 하시면서 추억의 고기와 소년소녀에 후원을 해줬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후원까지 감사드리겠습니다. 맞아요. 회식하면서 안 먹어본 거 많이 먹게 되죠. 그렇죠. 네. 저 랍스터 회를 회식으로 처음 먹어봤어요. 오. 누가 사줬어요? 회사에서요. 야, 좋은 회사네. 네, 랍스터가 걔도 약간 가분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무슨 얘기라? 네. 아, 머리가 근데, 크죠. 네. 근데 회로 먹는 부분은 꼬리 부분이고 그쵸, 그쵸. 나머지는 다시 요리를 해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랍스터회 우와 했는데 접시에 정말 한 사람당 한 점 먹을 느낌으로 나왔던 기억이 나서. 저는 그 장어집 가가지고 그 간장 양념, 소금 양념, 모시기 양념 이거를 다 한꺼번에 시켜 먹고 이런 것이 맞아요. 역시 회사 돈으로 먹어야지 먹을 수 있구나. 맞아요. 네. 기분 좋더라고요. 네. 그것도 약간 자갈 모아놓은 판 아시죠? 네, 알아요. 네, 그런 거에다가 먹으면은 네. 파주 같은 데 가면 있는 거. 아, 더럽게 들러붙는 거. 네네. 처음에 들러붙다가 기름 좀 생기면 근데 그때부터 기분은 들러붙죠. 좋죠 이제. 아,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런 데는 직원분이 구워주세요. 아, 그죠. 네. 초벌된 걸 갖고 오죠. 맞아요. 쓸데없는 얘기였고요. 자, 일단 팟빵 리뷰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모였는데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 추석 연휴가 굉장히 길었잖아요. 아, 추석이 있었네 그러고 보니까. 네. 저 이렇게 긴 연휴는 진짜 근 몇 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사카린 씨 그 추석 연휴 전에 피부과 갔다 오고 그 얘기 지난번에 네네, 했었죠. 네. 그래가지고 회복 기간이 충분히 길어서 좋았고. 네. 근데 좀 아쉬운 점은 한편 운동을 하던 리듬이 다 깨져가지고 그런 건 있죠. 제가 뭐 가령 수영에서 평영을 뭐 발차기까지는 됐는데 다시 퇴화해서 간다거나 퇴보해서 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약간씩 그 리듬이 좀 깨지는 건 단점이었어요. 네. 민 씨는 뭐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뭐가 좋았다는 거예요? 너무 오래 놀아서 너무 좋았어요. 배틀필드도 많이 하시고. 네, 배틀필드도 많이 하고. 아니 근데 근데 그 정도로 오래 쉬고 회사를 가니까 그 주가 너무 힘든 거예요. 맞아요. 진짜 힘들었어요. 회사에서 이게 그 약간 뇌가 계속 슬립 상태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너무 받아가지고 정신을 빨리 차려야 되는데. 그 직장인 분들은 그런 얘기 하지 않나요? 이 다음에는 이렇게 오래 쉬는 연휴가 언제나 오나. 그렇죠. 근데 또 나름 이번 설도 꽤 길더라고요. 다음 설. 네, 다가오는 그때도 토일 월화수 금토일 뭐 이렇게 가능하더라고요. 목금을 쉬면 되긴 하더라고요. 그럼 좀 먼 나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네,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도 그렇고 일단 이제 모든 제가 뭐 받아야 되는 자료들 이제 거래처랑이 막
연휴가 길어서요. 월요일까지 해드릴게요. 했던 일이 월요일에 다 오니까 약간 과부하 같은? 그리고 제 주변에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거의 그냥 한 달에 거의 반이 날아가 버리는 셈이거든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좀 불만을 토로하시기도 하고 너무 그런 게 그런 있더라고요.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장단점이 있죠. 그러니까 요식업계는 조금 더 잘 됐는데 네. 만약에 옷가게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일단 사람들이 밖에 안 나오니까. 그리고 민 씨랑 저랑 지난주에 레슬링 봤잖아요. 맞습니다. 네. 정확히는 민 씨랑 저랑 여기 게스트로 가끔 나오시는 투론님이랑 엄마 시범마님 네. 이 네 명이서 원래는 이제 저도 갈 씨도 갈 예정이었지만 예정에 못 갔고 그 전에 민 씨가 재밌었다고 얘기했던 PWS라는 한국 프로레슬링을 보러 같이 갔었죠. 아주 네. 재밌었습니다. 너무 재밌더라고요. 진짜 저는 깜짝 놀란 게 여러분 한번 그 유튜브로 한번 보시고 저는 유튜브로도 재밌지만은 현장 가서 이거는 보니까 무조건 직접 현장 가서 보니까 진짜 그러니까는 이게 진짜 재밌어요 이거. 아니 저는 원래 프로레슬링을 어렸을 때 되게 좋아했었는데 이번에 알았어. 이 PWS의 완성은 초등학생이구나. 맞습니다. 관객들이 네. 관객을 보는 재미가 있었어요. 네. 그 인상 깊었던 관객이 어떤 그 여자의 두 명인데 자매 같아. 맞아요, 자매였어요. 근데 노트 한 A4 사이즈 노트를 찢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거기 나오는 선수들 이름이랑 얼굴 그림이랑 응원 문구를 다 적어가지고 그 선수가 나올 때마다 그걸 막 흔드는 거. 다음 경기 때까지 그 그림들을 정리하면서 다음에는 누구 나올까 이러면서 정리하고 이런 게 너무 귀여운 거예요. 팬클럽 근데 꿈나무들이네. 대박이었던 게 그 선수 중에 한 명이 그거를 가져갔어. 나 같아도 기념으로 가지고 싶을 것 같아. 뭐라고 얘기를 해주고 막 고맙다고 해주고 그다음에 가져갔어.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잘은 모르지만 아마도 이 아이들을 좋아하는 게 느껴져가지고 그게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이 선수들을 좋아하고. 그 너무 웃긴 게 이제 그 레슬링이니까 악역들이 있는데 네. 악역들이 이제 하이파이브를 안 해준단 말이죠. 맞아. 놀리듯이 안 하잖아요. 놀리듯이. 하이파이브를 해줄 것처럼 손을 가까이 가져가다가 에잉 뭐 이렇게 하는데 근데 애들이 그거를 안 해줄 걸 알면서도 혹시 해주지 않을까 하는 그 어린아이의 그 천진난만함이 있다가 안 되는 근데 안 해주니까 더 좋아해. 그러니까. 역시 악역이야 너는. 그러니까는 아이들도 이걸 어떻게 즐겨야 되는지를 알고 있고, 예. 그 아이들을 데려온 부모님들도 다 알고 있고, 우리처럼 아이들은 없지만은 아이의 마음이 돼서 관람하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고, 이러니까는 뭔가 하나가 되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좋은 약간 대한민국의 미래가 좀 밝구나라는 느낌이 좀 맞아요.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너무 웃긴 게 거기 이제 캐치프라이즈 문구 같은 걸 이렇게 말을 해주잖아요. 그 네네. 단어가 생각 안 나는데, 근데 그 단어들이 너무 이제 되게 유치하잖아요. 유치하죠. 사실은 막 대머리, 뭐 빡빡이, 뭐 그다음에 뭐 하남자, 그렇죠. 뭐 이런. 그러니까 어른들의 세계 같았으면은 그러한 단어들이 조금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데, 맞아요. 예, 애들이니까는 괜찮다. 그런 것들. 그게- 그리고 우리가 갔을 때는 악역 레슬러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시호라는 선수가 안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게 네, 진짜 진짜 웃겼어요. 아쉬웠는데. 근데 그게 애들이 모두 다 오늘 쇼 안 나와. 근데 진짜 그 후로 그 유튜브로 그 시호를 보다 보니까는 이제 시호 얼굴만 봐도 웃겨. 진짜. 그러니까 매력적인 악역이죠. 진짜 웃겨. 네. 아이돌. 그러면서 그 인중도 10cm라고 막 놀리고 이러는데 난 진짜 초딩들이 악역 레슬러 인중 10cm라고 놀리는 게 너무 웃긴 거야. 아니, 물론 그 협회에서 만들어준 문구긴 하겠지만은 너무 웃긴 거야. 그리고 그 시호 선수 등장할 때 나오는 그 노래가 시오 I love. 그게 네네네. 각 나라의 다양한 언어로 네. 찬양하는 완전 유치한데 너무 웃겨. 근데 그 유치한 노래를 모두가 따라 부르는 그게 진짜 네. 백미거든요. 악역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대한민국의 어린이들의 미래가 좀 밝다라는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꼭 이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 어렸을 때 이제 레슬링을 봤다 하시는 분 있으면 꼭 가서 보시면은 진짜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 부끄럽지만 그날 너무 소리 지르고 웃어가지고 그날 집에 가가지고 약간 알아 누웠어요. 그 다음날 좀 미열이 나더라고요. 저도 한 번 가봤잖아요. 네네. 근데 그때 느낀 게 뭐냐면 그 단체가 제가 봤을 때 엄청 경제적으로 풍요롭진 않지만 그 등장할 때 나오는 음악과 그 그래픽적인 그 동영상들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 센스 있게 되게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잘 만드는 그런 감각 자체는 있는 회사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관객들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보다 어린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많이 봤던 미국 프로레슬링이라든지 일본 쪽이랑은 또 다른 느낌. 분위기가 네. 달라서. 너무 웃겨. 저는 티켓도 가격이 좀 있고 하니까 성인 타겟일 거라고 상상했었거든요. 처음에는. 거기 갔다 오면은 제 초등학생 입장에서는 진짜 대만족일 것 같아. 주말에 거기 간다 그러면 진짜 좋아할 것 같아. 그러고 이제 유튜브 가가지고 나 저기 맞아요. 나 저 자리에 있었음 약간 이런 거. 친구들한테 막 자랑하고. 그래서 왜- 그 유튜브 댓글 보는 재미도 있어요. 맞아요. 그 유튜브 댓글이 진짜 이건 절대 AI가 쓸 수 없는 내용들이. 아니, 근데 그런 생각도 해. 우리 반에서 프로레슬링을 좋아하는 애들이 몇 명일 거고 거기에 가는 애들이 되게 마이너한 문화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반에서 핫쇼핑 좋아하는 애들보단 적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오는 게 너무 귀엽습니다. 내년 어린이날에도 분명히 또 할 거거든요. 그때는 꼭 이 어른이들이 그때는 꼭 같이 가시죠. 네. 이 어른이들이 어린이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어린이날 때는 그래서 윤영빈 선수가 나와가지고 레슬링 한다고 했다고 맞아요, 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근데 진짜 그거를 재밌는 보러 건 가봤어요. 저희 중에 애가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우리가 어린이야. 우리가 애들이야. 저는 절 기르는데 가장 주력하고 네. 있습니다. 시범마님이 제일 애더라고 보니까. 제일 좋아해. 진짜 너무 진짜 근데 진짜 웃겼던 게 너무 원색적으로 너무 좋아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민 씨도 그날 너무 즐거웠대요. 형들이랑 재밌는 거 보고 맛있는 거 먹고 그치. 이렇게 즐거운 날이 없다. 그치 맞는 말이야. 너무 웃겼어 진짜. 너무 재밌는 하루였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본편으로 가겠습니다. 이번 주랑 다음 주는 추억의 닥터 슬럼프와 소년소녀 2부작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 혹시나 닥터 슬럼프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간략하게 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닥터 슬럼프라 함은 1980년에서 84년까지 일본 주간 소년 점프에서 연재했던 도리야마 아키라 일명 조삼영 선생님의 만화 작품이죠. 그리고 뭐 애니메이션도 2차례에 걸쳐서 됐고요. 노리마키 아라레라고 하는 안드로이드 로봇이 맹활약하는 그런 개그 만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나중에는 정식 연재가 아마 됐겠지만은 아마도 저나 제 좀 위 연배 분들은 해적판으로 많이 봤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닥터 슬럼프란 이름보다는 드라곤 비밀의 열쇠라든지 드라곤 닥터 슬럼프라든지 아니면 괜찮아유라든지 약간 이런 식의 다른 제목으로도 해적판도 많이 있었고 제가 이번에 찾아보니까는 박사님은 IQ 1000이라는 제목도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 버전은 보니까는 그냥 해적판이 아니고 트레이싱한 버전이야. 트레이싱 버전도 있었어. 네, 일본에서 가져와서 그거를 민홍지 대고. 대고 그린 거지. 정성이 들어간 버전이다. 네, 야. 그거를 막 후반부 연재 분이 좀 다르고 막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표지나의 오리지널 일러스트고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아마 그런 걸로 접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다. 그리고 현재는 이북으로 볼 수가 있죠. 네. 네, 이북으로 볼 수가 있고 여튼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닥터 슬럼프 얘기를 하면 좋을 텐데 이걸 이제 어떻게 팟캐스트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사실은 예전에 이제 드래곤볼 같은 경우에는 뭐 일부 천하제일 무도의 편, 뭐 레드 리본군 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서 할 수가 있는데 도저히 닥터 슬럼프를 이렇게 할 수가 없다. 네네. 이 스토리가 이어지기보다는 약간 단편이 그렇죠. 예. 그래서 그냥 각각의 재밌었던 내가 얘기. 생각하는 이 처음 접했을 때 추억이라든지 아니면 뭐 좋아하는 에피소드나 좋아하는 캐릭터나 뭐 좋아하는 상황, 설정, 개그 막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선 사카리 씨 고백부터 하시죠. 저는 이번 18권을 다 보지 못하고 어, 전반부 만화책과 후반부 만화책 이런 식으로 봤는데 이게 너무 웃기지 않아요? 왜 그렇게 보신 거예요? 아니 그게 단편보다는 중간에 흐름을 보고 싶어가지고 띄엄띄엄 봤는데 죄송합니다. 시간을 충분히 주셨는데 아니요, 괜찮아. 어차피 흐름이 없거든. 아무 의미 없다는 거. 네, 흐름이 없으니까는. 채 못 봤다는 네. 것과 저의 사실 닥터 슬럼프와의 첫 만남은 MBC였습니다. 애니메이션. 네. 그게 몇 살 때쯤이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그때 뭐라 그래야 되지? 좀 머리가 크게 그려지는 캐릭터들이잖아요. 그렇죠. 뭐 극화- SD 뭐 이런 식의 표현이죠. SD보다는 조금 등신이 네. 한 5등신 정도 되고 일반적인 그 극화체보다는 조금 키가 작게 표현되는. 근데 그걸 그냥 재밌게 봤다. 뭐 우당탕탕 일이구나 했는데 애니메이션에서는 그 아라레 네. 역할을 하신 그 성우분이 굉장히 귀엽게 목소리를 내줘서 아, 그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고요. 후에 드래곤볼 작가가 이 작가였어라는 걸 나중에 알고 조금 봤었던 기억이 저의 최초의 기억입니다.
민 씨는요? 저는 그 해적판을 어렸을 때 이제 엄마 친구네 집에 놀러 갔었는데 네. 엄마 언제 보통 어머니 친구네 집에 놀러 가면 어른들은 술을 마시고 그 집에 이제 자녀들하고 놀게 되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그 집에 드라곤의 비밀의 열쇠가 있었습니다. 정확히 드라곤 비밀의 열쇠. 드라곤 비밀의 열쇠. 드라곤의 비밀은 드래곤볼이었어요. 네. 하여튼 그래서 그 책으로 봤던 게 처음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보고 웃겼던 게 아직도 기억에 강력하게 남는 거 아라레보다는 그 외계인 있잖아요. 엉덩이 외계인. 엉덩이 외계인. 그 엉덩이 엉덩이가 머리에 달린 그 외계인이죠. 엉덩이 네. 외계인이 너무 그때 강렬했고 그리고 이제 그 똥을 꽃에다 꽂아가지고 이렇게 달리면서 이렇게 그렇죠. 그 돌아다니잖아요. 위협을 하죠. 어른들을 위협하죠. 그게 진짜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몇 살 때쯤? 그때 이제 7살 전이죠. 어.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봤던 게 처음 기억이고 네. 그래서 만화의 내용 같은 건 전혀 기억이 안 나고 이제 아라레 달리기 하는 거 그다음에 그 안경 쓴 엉덩이 우주인이 막 도망가고 막 이런 류의 아주 단편적인 것만 기억이 남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드래곤볼 보다가 이제 막 대여점이나 이런 데서 그 볼 만화 없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추천해 주신 만화가 닥터 슬럼프였고 그래서 이제 그때 다시 닥터 슬럼프를 본 게 한 중학생 초등학생 때 봤었죠. 그때는 사실은 다시 보니까 좀 유치했었어요. 그러니까 중학생이 보기에는 그런 느낌이 받았었고 왜냐면 그때는 한창 막 진지한 만화 같은 거 되게 좋아하던 시기라서 네.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다시 어른이 돼서 한 번 더 봤고 그러고 나서 이제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세네 번 정도 본 거죠. 네. 그러니까 저도 해적판을 가장 먼저 본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는 드래곤볼이 연재될 때 한국에서 매주 주간소년 점프를 점프에서. 가져와가지고 그 조금 한 맨 뒤에 부분만 해가지고 페이지. 네. 나머지는 그 캡틴 츠바사 같은 거 네, 하고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매주 신간이 나왔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뭐 드라곤 비밀의 열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온 거를 그때 한 500원인가 막 그랬던 기억이 맞아요. 나거든요. 학교 앞에 네. 그래가지고 누가 이제 사오면은 그거를 다 돌려보고, 돌려보고, 네. 네. 그게 이제 막 프리더 나오고 막 그 맞습니다. 시절입니다. 맞습니다. 그때 아마 처음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 이제 일본에 가가지고 뭔가 제대로 처음부터 봐야지 해가지고 그 헌책방 가가지고 한 권 한 권씩 모아서 네, 그래가지고 저 이번에 다시 볼 때도 이제 본가 가가지고 헌책방에서 모아온 걸로 다 봤거든요. 네. 근데 1권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지난번에 오사카 갔을 때 온갖 내가 갈 수 있는 서점이랑 헌책방을 다 돌았는데 없어요? 없어. 구하기 근데 힘들지. 왜 없는지에 대해서는 이따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진짜 오랜만에 봤는데 진짜 어렸을 때의 그 추억도 새록새록 나오고 충격이었어요. 내가 어렸을 때 이렇게 재밌고 멋있고 굉장한 걸 봤었네. 무지막지한 만화를 봤구나. 저 이번에 보면서 진짜 놀랬어요. 그러니까, 놀랬어. 그러니까 제가 나도. 20살 때는 왜 봤냐면은 이제 제가 20살 때 대학교 다닐 때는 그 형님들이 생각하기에 재밌다고 하는 것들을 다 챙겨보던 시절이 있거든요. 그때 한번 보고 아 뭐 이런 거네 이런 느낌이었는데 오히려 지금 보니까 와 그러니까 진짜 충격적이야. 뭐 본격적으로 얘기하겠지만 생각보다 이렇게 어린이 정서가 아닌 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지금 관점에서 지금 관점에서. 그 당시엔 어린이 관점인 거죠. 응. 나는 그런 생각은 하나도 안 들었어요. 그냥 오히려 너무 재밌게 생각하고 싶은 걸로만 가득 차 있는. 그러니까 하나하나 얘기를 재밌게 끌어가고 약간의 감동 포인트들도 있었어요, 저한테는. 근데 뭐 단편적으로 얘기하자면 박사님이 연구할 때 진지할 때는 항상 담배를 펴요. 그게 뭐가 그게 문제야? 뭐가 문제야? 아니 근데 요즘에서는 그게 다 제거되는 장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네네.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제가 그걸 봤을 때는 담배를 피는 게 이상하지도 않았고 그냥 그렇게 넘겼는데 쇠산 보니까 이게 요즘 출판됐다면 다 제거됐을 장면이네 이러면서 보는 포인트들이 좀 있었다. 어린이용 만화에서 담배 피는 장면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지요. 네 그리고 약간 그거는 그냥 한국이 약간 그런 거고 다른 나라들은 지금도 다 나와요. 그리고 약간 성적인 뉘앙스가 있는 장면들도 그것도 다른 나라 다 성적인 나와요. 뉘앙스가 우리나라가 조금 엄청 안 많고 그러니까는 지금 만화 그리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그렸으면 매장이 됐겠죠. 뭐 그럴 수 있죠. 네. 한국- 심지어는 작가 본인이 그런 변태적인 네. 변태적인 좀 이상하고 호색한 범죄를 저지르는 맞아요. 내가 범죄 저질렀어라고 대놓고 말하는 장면들이 되게 많거든요. 작가 본인이 맞아요. 내가 했다라고 자케라고 하죠. 아무튼 그것도 있고 제가 이렇게 저렇게 다시 보면서 느낀 게
이 어렸을 때는 아무렇지 않고 아까 담배 얘기처럼 맞아요. 그 지금 생각했던 게 그 꺼벙이 일기 뭐 이런 식으로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연재되는 시리즈가 만화들. 있었거든요. 근데 네. 거기에 제가 기억나는 장면이 아빠 건강이 안 좋으니까 담배를 줄이셔야 돼요라고 아들이 얘기했는데 아버지가 담배를 피면서 그래서 줄이고 있잖아. 길이가 줄고 있다. 막 이런 게 농담으로. 농담을 하는 게 그 어린이 필독도서에 들어가는 게 아무렇지도 않던 세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급변하는 시기에 살고 있다라는 것도 새삼 느끼게. 옛날 만화 얘기할 때마다 맨날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나는 그게 김전이 얘기할 때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좀 제도적으로 커트되는 게 많은데 옛날에 오히려 그런 면에선 더 자유롭지 않았나. 자유로웠죠. 덜 자유로운 면도 과거에 분명히 있었겠지만. 저는 근데 저는 뭐 그거보다는 제가 가장 놀라웠던 지점이 뭐냐면 이걸 다시 보니까 드래곤볼을 다시 보고 싶어졌어요. 맞아. 왜냐면 이게 너무 보다 보면 이거 이 내용 그냥 드래곤볼에서 그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몇몇 순간적으로 드는 아예 컷들이 있더라고요. 특히 그 왜 미래로 가가지고 미래의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외계인이 있는데 뭐 걔네랑 싸울 수 있도록 이 동네 애들을 데리고 이제 우주로 날아가는 그 씬을 보는데 도착하고 나니까 완전 트랭크 쓴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고 내가 빵 터져가지고 아니 이거 그냥 트랭크 쓰잖아. 그리고 내가 바보였던 게 나는 애니메이션으로 닥터 슬럼프를 보고 되게 어린이처럼 그려져서 초등학교 설정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다시 만화책을 보니까 중학생. 중학교 설정이더라고요. 그렇지. 그리고 이후에 고등학생까지 올라가죠. 네. 근데 보면서 근데 왜 중학교인데 교복 안 입어? 그러면서 제가 그거는 만화잖아. 괜찮아요. 당신? 만화는 만화로 보셔야죠. 그러니까 만화를 봐야지. 만화로 봐야 되는데 어릴 때는 어릴 때, 어릴 때. 그거 초등학교 배경인 줄 알았는데 중학교였어? 이러면서 새삼 보게 됐어. 전환하는 교복이 없나 보구나 뭐 이런 식으로 느끼면 되죠. 교복이 없는 동네인 거죠 그냥. 펭귄 마을에 교복이 없나 봐. 막. 교복이 없는 거지. 그리고 저는 이번에 다시 보니까는 그림을 진짜 잘 그렸더라고요. 너무너무 잘 그려요. 예. 그러니까 잘 그린 그림이란 이런 거구나. 스크린 톤도 거의 안 쓰고 탄탄해. 그냥 단순히 그냥 작가의 능력 하나만으로 밀고 나왔구나. 필력 진짜. 근데 그러면서 이제 린 씨랑 사칸 씨가 본 판본에서는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작가의 뭐 일상 막 이런 거를 막 작업일기. 그런 게 막 나와요. 엄청 많아요. 근데 보면은 하나같이 막 나는 작업 대충 하고 계속 놀다가 뭐 마감 못 시간이 지키고 쫓겨서. 쫓겨서 대충 그렸다. 어떤 거는 그린 기억도 안 났다. 뭐 이런 식의 라고는 하지만은 결과물은 엄청 멋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아까 고백했다시피 전체를 안 보고 앞에 뒤에 이렇게 나눠서 봤다 그랬잖아요. 네. 확실히 뒤로 갈수록 선이 유려해지고 그렇죠. 간결해지는. 많이 그리니까. 네, 그 느껴져서. 근데 초반부터 잘 그렸어. 예, 그리고 이 사람이 자동차나 메카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그런 거를 되게 유심히 그리는 거가. 맞아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이번에 보면서 그 어렸을 때는 사실은 이제 20살 때까지도 일본 차를 잘 몰라서 이게 잘 안 보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어쨌건 지금은 자동차도 끌고 그다음에 이런저런 일본 브랜드들의 자동차들의 디자인을 많이 봤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지금 이 만화를 보니까 만화에 나오는 모든 자동차나 그런 것들이 실제 다 현실에 다 있는 것들이고 그리고 마크를 다 그대로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차의 모델이 뭐겠구나 이렇게 티가 아니 근데 나게. 보통은 이제 사실 그때는 이제 그런 게 아직은 정립이 안 됐던 시기였던 건지 지금은 사실은 이제 만화 안에다가 어떤 브랜드의 자동차 같은 걸 직접 넣고 그 마크를 직접 쓰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걸 그냥 해버린 게 너무 웃겼고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혼다 차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뭐 나 혼다 차 샀다 막 이런 얘기를 근데 네네. 그게 너무 웃긴 게 너무 그 본인의 사생활을 다 까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와이프 얼굴도 다 까고 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예. 진짜 너무 그리고 그 아까 작업일기 씬에 와, 나 진짜. 나왔던 건데 본인은 이제 허리가 구부정해서 만화를 그리고 있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에일리언처럼 맞아, 본인을 맞아. 그린다거나 그렇죠.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그 색칠놀이 시트랑 그다음에 미로찾기 이런 거를 굉장히 정성껏 그린 게 굉장히 많아요. 부록이. 그렇죠. 그러니까 잡지에 연재될 때 들어갔던 내용이 들어갔을까 아니죠. 싶은데 그거는 단행본화되면서 단행본화를 할 때 화수 타이에다가 한 컷이 어, 나와요. 그렇죠. 그거랑 그리고 되게 귀엽게 그리는 그림 사이사이에 완전 극화체 씬들이 있잖아요. 네, 나 극화체 보면 또 내가 또 박사님한테 반하고 말잖아요. 만화에서는 그냥 머리 크고 체구 좋은 아저씨인데 극화체로 그리면은
약간 고학력 너드남처럼. 그렇죠. 그리고 이제 뚝딱뚝딱 잘 만들고. 그러니까는 초기의 내용을 보면은 닥터 슬럼프, 그러니까는 제목에 해당하는 인물이 이제 노리마키 센베라는 과학자인데 28살이라는 설정이죠. 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매회마다 그 새로운 발명품을 만든다 이런 건데 그 구조로 보자면은 악취미적인 도라에몽 같은 예, 맞아요. 만화인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매회 독특한 발명품을 만들고 이 발명품을 잘 쓰면 되지만은 항상 멍청하게 써가지고 문제가 되는. 욕망 때문에 뭔가 그 비극으로 끝난다라는 이런 식의 구조가 딱 도라에몽인 거거든요. 와장창 네. 엔딩으로. 네. 예. 근데 그 와장창 그냥 제가 편하게 얘기해도 되죠? 기억나는 에피소드를. 네네. 그 와장창 엔딩 중에 기억나는 게 근데 등장인물 소개를 한번 하고 얘기를 많잖아 너무. 그래요? 어때요? 뭐, 그냥 얘기해. 뭐 별거 없잖아. 네. 뭐. 근데 그런 건 있어. 말 끊어서 미안한데 기본적으로 아니 그 뭐냐면은 이게 해적판도 너무 많고 맞아요. 만화책 버전, 애니메이션 버전 이름이 막 다른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닥터 슬럼프 박사님 아까 얘기하신 대로 센베. 센베 박사님 네네. 그리고 아라레랑 그러니까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주인공, 여자애가 여자가 아라레고 아라레. 그리고 우리 박사님이 좋아하는 아라레의 담임 선생님 미도리. 미도리. 네. 그리고 동네에서 그 조금 껄렁껄렁하지만 착한 타로 가짱을 얘기를 해야지. 아 그 여자 입도 여자 귀여운. 얘 중간에 안 봐서 모르는 예. 거야. 아니 알아 그 날아다니는 날아다니는 친구 친구 알아요 이제 가짱 타임머신에서 구해온 거 알아요 거기까지 다 봤어요 가짱 그러니까 거기까지가 이제 네, 그 가짱. 노리잡기 그 노리막기. 노리막기 선생님네 집 사람들 네. 그리고 타로 펭귄 마을 친구들 타로, 피스케. 타로랑 피스케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그 노는 언니 있잖아 머리 노는 묶고 다니는 그 저기. 마나베? 아까네. 아까네. 네, 그게 약간 주요 인물일까요? 아까네 언니가 아오이고. 네, 그 정도 기억이 납니다. 네. 그리고 뭐 엉덩이 외계인. 엉덩이 외계인 그 뭐. 왕자님이랑 그리고 슈퍼맨도 나오고. 슈퍼맨 네. 나오고. 근데 그런 분들은 경찰 가끔 있고. 나오시니까. 그리고 아라레 남친 오보짜맨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악당 역인 그 캐러멜맨. 마시토 박사? 마시토 박. 네. 이게 아마 여러분이 본 판본마다 이름이 다르고 그럴 겁니다. 보니까는 어떤 해적판은 뭐 얄라라고 하고 아라레를 맞아요. 어떤 해적판은 또또라고 하고 다 다릅니다. 하고 싶은 대로 했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우리 센베 선생님이 여자를 못 만난 관계로 여자를 네. 슬퍼. 투명 인간이 되어서 내가 좀 나의 욕망을 채우고 싶다. 라는 생각. 그러니까 정확히는 여성의 신체를 제대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여성의 신체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 하고 싶다 뭐 네. 이러는데 근데 그분이 투명 인간이 될 때 그 팬티를 안 벗고 투명 인간이 되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변태 팬티가 떠다닌다 막 그러면서 공격을 받는 장면이 있어요. 투명 인간이라는 소재로 굉장히 여러 번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 만화의 투명 소재 여러 번 사용되거든요. 투명 인간이 된 적도 있고 살아있는 것만 보이게 하는 안경이 나온 맞아요. 적도 그것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실제 투명 인간 가족이 그 마을에 살죠. 아 그런 것도 있죠. 네. 네. 그래가지고 변태 팬티가 떠다닌다 하면서 이렇게 돌 던지고. 그래서 와장창 엔딩이 되거나 그리고 근데 그 말이 너무 웃기다. 변태 팬티가 떠다닌다라는 말이 너무 웃기지 않아? 나는 그 말이 너무 웃겼어. 그러니까 그 문장을 말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말한 것 같은 느낌. 아마 마지막에 트럭에 치이지 않나요? 아니 이게 요즘에야 한문철 TV 보니까는 야. 이게 되게 무서운 건데 그게 너무 전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인데 근데 그분이 처음에 아라리를 만들 때 그래서 여성의 신체를 완벽하게 본 적이 없어서 아라리를 제대로 못 만들었다 뭐 이런 첫타에 나와요. 그렇죠. 네. 내 나이 28세 아직도 여자의 몸을 관찰한 적이 없다 이러면서 근데 이게 약간 그 만화가 사실 어째 처음에 이제 흡입력이 있어야 되는데 한두 화 안에 사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내용을 다 정리해서 그냥 맛이 간 동네라는 게 한 번에 이게 납득이 돼 버리니까 이 뒷내용이 맛이 가도 그냥 뭐 그런 거지. 심지어 초반에 이렇게 환하게 우는 아라의 머리와 몸통이 분리된 장면이 금세 나와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로데스크한데 애가 너무 환하게 웃고 눈도 안 감아. 아니, 로봇인데 뭐. 아니 로봇인데도 보통 옛날 SF 영화 보면은 머리를 빼두면 눈은 감잖아. 그리고 저는 그 일본 만화나 애니계에서 닥터 슬럼프가 가지는 의미가 큰 게 뭐가 있냐면은 안경이라는 코드라고 저는 생각해요. 맞아요. 그러니까는 여자 주인공한테 안경을 씌웠다라는 거가
어필 보면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당시엔 좀 파격적인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그렇게 안경을 쓴 사람이 많지 않았던 그리고 안경을 썼다는 것만으로도 그 이지매의 대상이 되고 네,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야 안경제비 지나간다. 그치 안경제비란 표현이 예. 있을 정도니까. 예. 그런데 이제 아라레가 안경을 써가지고 저도 이제 용기를 내고 안경을 쓸 수 있었어라는 그런 팬레터를 받게 됐다 이런 식의. 귀여워. 네. 근데 저는 이제 뭔 얘기하고 싶냐면은 뭐 민 씨는 만화 이런 거 많이 봤으니까 알겠지만은 만화 중에 보면은 닥터 슬럼프 얘기 말고 안경 테의 윗부분을 안 그린 만화 혹시 본 적 있죠? 있죠. 많아요. 네,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그거 있죠. 왜 그런지는 알죠? 눈썹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썹이나 눈 그쵸. 부분을 가리니까는 맞습니다. 그 의도적으로 안경의 밑에 부분을 안 알리는 그리는 거죠. 거죠. 네. 근데 실제로 나중에는 밤무트 안경이 많이 팔리긴 그렇죠. 했어요. 네네. 그래서 뭐가 먼저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뭐가 중요해 지금? 아니 근데 그런 게 그렇죠. 실제로 이게 있다. 언더림이라는 아예 그냥 그죠. 안경의 장르가 장르가 있죠. 있죠. 네. 근데 그게 안경을 씌운다라는 거가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좀 혁신적이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캐릭터 변화를 많이 보여줄 때 여성 캐릭터가 머리를 자른다, 안경을 벗는다가 굉장히 갑자기 예뻐진다는 설정이 많이 녹여지잖아요. 근데 아라레는 안경 안 벗고 끝까지 간다. 이것도 좋았어요. 그리고 안드로이드인데 시력이 나쁘다. 약간 이런 것도 그러니까 웃기죠. 안경을 써야 하는 이유를 만든 거죠. 그렇죠. 어. 그런 식으로 다들 구멍이 이게 다 나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천재 박사지만 뭐 여자 앞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근데 여자는 좋아하는 뭐 로봇인데 똑똑하지만 사실은 그냥 애 같은. 그래서 한국에 출간된지 모르겠는데 도리야마 선생이 그림 교본을 낸 적이 있었어요. 네. 거기 보면 딱 그 내용이 나옵니다. 뭔가 그 빈틈을 줘야 된다는 그렇지 거죠. 않으면 이제 뭐 독자들이 그 캐릭터에 애정을 갖기 쉽지 않다. 그렇죠. 약점을 넣어야 된다는 예. 거죠. 예. 그래서 뭐 아라레 같은 경우도 아까 말했지만은 근시라서 안경을 껴야 된다는 거라든지 그 무슨 로보비탄 A였나? 로보 비타민 A A 네. 그 음료를 마시지 않으면은 이제 에너지가 떨어진다라든지 약간 이런 식의 그런 걸 넣었다는 거죠. 그리고 등장인물이 뭐 못생기고 예쁘고를 떠나서 어딘가 다 귀여운 지점이 있어요. 심지어 엉덩이 외계인까지도. 아 귀엽죠. 너무 귀엽죠. 엄청 귀엽죠. 그러니까 근데 그 포인트를 그러니까 못생겼어가 아니라 어딘가 호감이 있게. 제가 네. 이번에 이거 보다가 진짜 크게 깨달은 게 빵 터진 게 어렸을 때도 제가 근데 엉덩이 외기는 똥을 어떻게 싸지라는 생각 그때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를 만화를 집중해서 안 봤는지 제가 그거를 다시 보는데 근데 얘는 똥 어떻게 싸지라면서 만화를 보다가 마지막에 알려줘요. 나오죠. 네. 나와서 엉덩이 그래서 엉덩이 여기 저희가 똥을 싸는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그게 너무 웃겼어. 저 거기서 완전히 저 머리 뚜껑이 열리는 그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은간 그 만화책에서 잘 표현되는 그 아이디얼한 똥 모양 있어요. 네네. 맞아요. 뭔지 아시죠? 네네. 그게 그렇게 자주 등장하는 만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도 닥터 슬럼프를 보고 똥을 그리는 법을 배웠을 정도니까는. 네. 근데 지금 민 씨가 말한 그거 있잖아요. 그 엉덩이에겐 똥 어떻게 싸냐. 그거를 보여주는 방식도 특이했던 게 맞아요. 독자들의 질문을 맞아요. 답해주는 코너가 있었어요. 거기서 어떤 독자가 엉덩이에게는 똥을 어떻게 싸나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라고 해서 굳이 엉덩이에게인 성에서 멀쩡히 살고 있는 엉덩이에게를 데려와. 걔를 순간이동을 시켜. 그래가지고 야 너 똥 어떻게 싸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러고 왜 물어보니까 부끄럽게 막 그러더니 사실 저희는 말이죠 이러면서 저희가 똥 싸는 법을 똥을 뿌직하고 싸고. 똥을 쌀 때 이제 자기가 너무 똥을 그냥 위로 싸버리면 맞을 수 있으니까 고개를 숙이면서 앞으로 그렇지. 뿅 하고 쏘면서 뿡 하고 똥이 앞으로 날아가. 그러니까 45도 각도로 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돌아갈 때까지도 아이, 더럽게 귀찮게 구내라고 하면서 말풍선으로 표현하고. 그러니까는 아마도 제가 처음으로 체험한 약간 4차원의 벽 같은 그런 거였어요. 이 만화가 전체가 네. 다 4차원의 벽을 아예 그렇죠. 부숴버리는 형태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저나 제 세대 사람들이 이 만화를 봤기 때문에 그 이후에 약간 그런 식의 4차원의 벽 같은 게 나왔을 때 되게 자연스럽게 어색하지 받아들일 수 않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작가가 진짜 이렇게 등장할 리가 없었으니까. 그리고 그 만화 이제 칸 사이나 그 칸 위에 보면 이런 공간에 이 뒤에 앞 내용을 못 본 사람은 어떻게? 그냥 하지 뭐 이런 류의 내용들이 너무 잘 나와 있고 근데 열심히 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너무너무 작게 다 그리고 표현되어 있는 칸과 칸 사이에 봉이 생기잖아요. 게 갓장이 그 맞아. 봉에 매달려 있다든지 네. 맞아요. 그 봉에 끈을 감아가지고 그네를 타고 있다든지 약간 이런 식의 그림들이 이거는 만화입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이런 거에 되게 익숙해질 수 있는 우리한테는 진짜 만화였다. 어린이용 만화인 것 같아요. 아니 그것도 그거고 저는 이제 웹툰과 그 출판 만화의 본질적인 차이가 컷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페이지야. 네. 네. 그러니까는 지금의 그 웹툰들은 이렇게 스크롤 내려서
연출이 돼 있다면 그거는 어떤 칸을 어떻게 크게 하고 어떤 칸 옆에 뭘 붙일지에 따라서 그게 연출이라고 느껴지는데 그게 지금 다시 보면은 되게 정교하게 그 네모들이 짜여져 있는 느낌? 그거를 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이 조삼영 선생의 첫 장편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미 완성인 거죠. 이 사람이 이거 그린 게 20대 초반인가 중반인가 24살? 뭐 예, 초중반이었는데 이때 이미 완성인 거죠. 부럽다. 그 제가 사실 이 만화를 이제 바쁘니까 그 핸드폰으로 이제 세로 화면으로 보고 있었어요. 컷을 넘겨가면서. 근데 보다가 한 8건쯤 보다가 이제 되게 좀 지루한 느낌이 왔거든요. 근데 그때 이게 만화를 이렇게 한 쪽씩 보면 안 될 것 같고 펼쳐져서 보는 걸로 봐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PC로 이제 뷰어를 다운로드를 받아야지만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그래가지고 양쪽을 같이 보게 이제 실제 만화책 보는 거랑 비슷한 경험이잖아요. 그렇게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그 컷의 흐름이 빨라지니까 만화의 집중력이 확 올라가면서 그래서 너무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그 당시에 출판만은 다 그렇지만은 네. 웹툰과 다른 결정적인 차이가 넘긴다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했던 두 면을 이제 보면서 다음 페이지를 넘길 때 어떤 장면이 나오냐가 되게 중요한. 특히나 이제 그 컷의 구성상 왼쪽 오른쪽 페이지를 동시에 쓰고 위에 화면을 풀로 쓰는 그 스타일로 나오는 컷이 너무 열심히 그 뭐라 해야 되지? 내가 재밌게 보여줘야지 이런 어떤 그 열의가 느껴지는 부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렇죠.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인 아라레가 이제 모자를 쓰고 다니는데 모자에 아라레라고 써있는 게 웃기지 않나요? 나는 이번에 보면서 그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자기 맞박에 나 이름 뭐라고 써놓고 다니는 주인공 없잖아요, 사실은. 이말년 만화죠, 이말년. 그러니까 그래서 이말년은 그렇죠. 한참 후잖아. 그래서 생각이 들었어. 이 만화를 보고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진짜 많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심지어는 그 아라레가 볼 때마다 그 순찰차를 치잖아요. 네. 그 순찰차에 타고 있는 경관 2인조 알죠? 네. 그 사람 이름 뭔지 알아요? 한 명이 갈라고 한 명이 파고스거든요. 똑같이 모자에 갈라 파고스 적힌 컷이 있습니다. 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일단 센베 선생님 이름도 본인이 센베 좋아해서 센베 때잖아요. 아니 그게 놀이가 그 김 아니야? 김? 놀이막기라고 하면 이제 김을 만 거죠. 김말이. 김말이를 말하죠. 네. 김말이 김말이 센베. 네, 선생님인 거잖아. 그것도 이제 그 중간에 인터뷰에서 나오는데 뭐 저는 원래 이름 짓는 걸 어려워하는데요. 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 야한 책을 보면서 음료수랑 센베를 먹는 걸 좋아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주인공 이름을 센베로 했습니다. 뭐 이런. 그래서 거기 나오는 뭐 드래곤볼 포함해서 네. 등장인물들 이름이 다 대충 지었어요. 베지터, 네. 뭐 프랭크스 뭐 이런 것도. 프랭크스, 네. 뭐 그렇죠. 치치 뭐. 네. 그리고 나오는 염라대왕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드래곤볼이랑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네. 보면서 이거는 이걸 바탕으로 이렇게 좀 바꾼 느낌을 되게 많이. 그리고 후반부에 가면 신이 나오는데 그냥 무천도사랑 똑같이 생겼잖아요. 너무 좋아요. 내가 그거 보고 진짜 빵 터졌어요. 아니 그리고 거북이 나오고. 거북이 나오죠. 네. 그리고 패러디도 많은데 슈퍼맨이 그 전설적인 캐릭터긴 하지만 그 근엄한 이미지랑 이런 게 좀 우스꽝스러운 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그 우스꽝스러운 면만 딱 뽑아가지고 패러디를 하는데 그 주섬주섬 옷 갈아입고 이런 씬들 있잖아요. 우메보시 먹어야지 변하고. 공중전화 박스에서 옷 갈아입다가 너무 급하게 갈아입느라고 컨택트 렌즈를 떨어뜨리잖아요. 맞아요. 비싼 건데. 어딨어? 현실적이야. 내 렌즈 어딨어? 갑자기. 이거 비싼 건데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 주섬주섬 옷을 갈아입는다는 우리는 영화에서 휘리릭 이런 걸로 기억하는 걸. 아니 그 하드 컨택트 렌즈 지금도 비싼데 그때는 얼마나 비쌌겠어. 네네. 그리고 돈이 너무 가치가 높게 표현돼 있으니까 뭐 예를 들면은 대회 우승 상금이 뭐 5,000원이고 뭐 이러니까 약간 저 땐 진짜 저게 비싼 금액이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건 또 아닐 거야. 그건 아니에요? 그냥 우스꽝스러운 편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웃겼어요. 아니 그 당시에 일본의 화폐 가치랑은 아마 상관이 없을 겁니다. 아니 그리고 이분이 좋아하는 게 시간여행 컨셉이 생각보다 자주 나오지 않아요? SF를 엄청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지. 네. 기본적으로 배경에 어울리는 이제 캐릭터들을 잘 풀어놓으니까 뭔가 하나씩 그냥 던져줄 때마다 받아먹기가 좋은 구성인 것 같아요. 그 시간 여행하는 발명품도 막 맞아, 여러 개 계속, 나오고.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걔가 자기소개 같은 걸 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타임머신이랍니다. 이러면서. 나는 그 공룡 데려오는 게 너무 웃겼어. 맞아.
공룡이 뭐 공룡만 데리고 와요? 그 무사시도 데리고 오잖아요. 아니 공룡을 데리고 와. 미야모토 무사시인가 미야모토 데려오죠. 무사시 데리고 오잖아요. 아니 공룡을 동물원인가에 갖다 놓고 이렇게 너무 자연스럽게 공룡이 있습니다 하는 장면 있어. 뭔지 아니 기억 나시죠? 기억납니다. 예. 근데 그거를 펭귄 마을 사람들은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 근데 이게 너무 이게 그 만화가 배려가 잘 되는 게 아까 그 무사시 얘기도 과거에서 이제 무사시를 데리고 왔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엄청 유명한 그 대전 얘기잖아요. 기다려서 둘이 싸웠는데 뭐 이겼네 전에 하는. 그래서 저도 보면서 그러면 사사키 코지로는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그때쯤에 딱 할아버지가 된 코지로가 언제 오는 거냐 무사시. 그래서 오빠 그게 너무 와 진짜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는 만화책이란 거는 이렇게 읽으면서 그 막 생각하잖아요. 네, 뭐이 다음에 어떻게 될까라는 이렇게 되는 그 거? 타이밍을 정확하게 캐치해서 그렸다는 게 느껴지는 그게 거죠. 너무 그게 그러니까 연출력이죠. 네, 그게. 그게 너무 약간 뇌가 자극받는 그 도파민이 네. 대단하다는 걸 느꼈어요. 네. 그리고 패러디가 엄청 많이 되는데 특히 이제 초반에는 되게 울트라맨이 많이 나와요. 근데 울트라맨이 사실은 되게 허접하게 아니 거기서 안 어접하게 표현되는 패러디 대상이 어디 있습니까? 패러디가 많이 나오죠. 고질라도 나오고 음. 가메라도 나오고 가메라도 나오고. 스톰트루퍼도 나오고 다 나와 다. 여러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 당시 작가님이 뭘 봤는지 알겠어. 뭘 좋아했는지도 아는 거죠. 트론도 나오고 오토바이 경주도. 오토바이 그 당시에 오토바이를 좋아했다는 네. 게 딱 느껴지는 거죠. 네. 네. 자기가 좋아하는 평소에 워낙에 여기저기 관심이 많고 관심이 많으니까 내 작품에다 이렇게 넣어봐야지 저렇게 넣어봐야지 해서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메카닉도 그렇지만 자세히 보면은 머리카락 같은 것도 허투루 그린 씬이 없어요. 그렇죠. 그냥 그 먹칠해가지고 머리카락 그린 거보다 다 한 올 한 올 그걸 살려서 그린 게 되게 많거든요. 특히 그 펀치형 그 여자 캐릭터 머리 있잖아요. 펌한 머리. 펌한 머리 그게 너무 진짜 생동감 있는 느낌이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그 작가님이 그런 머리를 좋아하는 네, 것 그거 같아요. 좋아하시는 거. 왜냐면 그 이후에도 네, 그래서 막 미도리나 맞아요. 아까네나 다 그런 머리잖아. 네. 약간 양키스러운 그 그렇지, 느낌이죠. 그렇지. 근데 아유 그 캐릭터들이 양키기도 하고 한데 양키 맞아? 아, 그 정도 아닌가? 그러니까 근데 거기 그런 설정 나와요. 이렇게 동네에서 껄렁하게 막 이렇게 있는데 껌 씹고 하는데 알아래 뭐야 저 초딩처럼 생긴 건 그랬는데 알고 보니 강하니까 너 우리 그냥 친구하자 막 이런 한풀 꺾이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 알아래의 파워를 보고.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옷이랑 이런 걸 보면은 아까 그 메카닉처럼 실제 어떤 옷을 보고 그린 느낌 있잖아요. 실제로 그냥. 있는. 상상 속에 그냥 예쁜 옷을 그린 게 아니라 그림이 단순화돼서 그렇지 너무너무 필력이 있는 작가라는 게 느껴지고 마지막에 가서는 훨씬 선이 정리돼서 이렇게 한 1, 2권 때는 되게 선이 두껍거든요. 그리고 잔선도 많고 근데 마지막엔 다른 사람이 그린 것처럼 그렇죠. 선이 유려하게 끝나는 네. 걸 보고서 또 야 역시 매일 하는 건 가치가 있는 것이다. 역시 주간지연지 아무나 못한다. 그 이제 뭐 거의 끝날 때 저 딱 요 얘기만 하고 끝내고 싶은데 중간에 그 폭주족들이 나오는데 그 모터사이클 타는. 우유 배달하는 근데 그게 우유배달하잖아. 근데 이제 거기 안에서 규율을 어기면 그들한테 이제 혼을 내는 방식이 묶어놓고 코딱지를 근데 코딱지를 딱 붙이니까 코딱지 얼굴에 코딱지 딱 붙자마자 기절하잖아. 기절하네. 코딱지 도대체 코딱지가 어떤 효과가 있는 건데? 아니, 근데 그거 말고 코딱지가 많이 나와. 아 근데 아니 그 뒤에는 한 번 더 나오는데 그때는 방구를 봉지에 모아서 먹여요. 그리고 방구를 먹이니까 그때 그것도 쓰러져. 진짜 유치합니다. 손바닥에 쏘죠. 손바닥에. 손바닥에 맞아요. 주먹을 맞아요. 쥐고. 네. 아니 그리고 그 어렸을 때 하는 그 장난이잖아요 이거. 아니 그리고 빵구 먹어라! 무슨 약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코딱지가 주요 그 원료라 가지고 반하게 하는 뭐 그런 거. 넣어야 되고 막 이런 게. 내가 보기에는 다음 주에는 그런 식의 내가 웃었던 그런 네. 디테일들이라든지 좋아하는 캐릭터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된 관계로. 네. 네,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이렇게 해봤고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닥터 슬럼프에 대한 추억 있으시면은 팟빵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끝!